네, 안녕하십니까. 한번도 안보전략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이인환입니다. 오늘은 첩보 활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민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전반적으로 약간 긴 관계로 3개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이쁜 사진이나 말만 들어도 멍해지죠. 한마디로 뿅 갑니다. 그와 같은 남성들의 본능을 이용한 공작이 바로 미인계 공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6개월 정도 된 남자아이를 상대로 이쁜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사진을 보여주면 어린아이조차도 이쁜 사진에 눈길이 간다고 합니다. 민계가 그만큼 강력하고 본능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을 두고 오늘 민계의 의제와 오늘의 역사적 몇몇 사례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민계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아몬드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빛나고 위력이 강하다는 뜻이고 또 변하지 않는 수법이라는 의미에서 민계를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인계라고 하면 마탈이라는 여자를 생각을 합니다. 되게 조금 나이 먹은 사람들은 거의 다 압니다. 1차 대전 때 독일군에 고용이 돼서 프랑스 상류층을 휩쓸었던 그런 네덜란드 출신 무용수죠. 마탈이 미인계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인계는 중국이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매우 체계적으로 미인계를 공작 수법으로 또 적을 무너뜨리는 수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문헌이 바로 36개라고 하는 병법서입니다. 그 36개는 36가지의 계책이라는 뜻입니다. 36가지의 계책 중에 31번째의 계책, 바로 미인계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인계는 병가자고, 공기장이고, 장지자요, 또 벌기정이고, 장약병태라고 했습니다. 기세자위고, 이용어구명, 순상보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인을 미끼로 삼아 적을 유인하는 계책이다. 적이 강하면 적장의 공략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적장이 지혜로우면 심리적으로 접근해 그의 투지를 좌절시켜야 한다. 적장의 투지가 약해지면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전투력 또한 위축된다. 이는 남이 둘 사이를 이간하지 못하도록 활용함으로써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보호한다는 뜻을 지닌 점괘의 괴사를 역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인계는 36개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육도라고 하는 또 다른 병법서가 있습니다. 중국이 아시다시피 고대 전쟁이 엄청나게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법서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유명한 책이 육도라는 책입니다. 이 육도라는 책에도 등장을 합니다. 미인계라는 문구가. 적국의 간신을 양성해 그 군주를 미혹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미녀와 음탕한 음악을 진원해서 그 군주의 뜻을 잠식하고 좋은 경주개와 말을 흔상해서 그 군주의 심신을 피로하게 만들고 때로는 존귀한 칭호와 근세 등으로 유혹한다. 연후에 유리한 때가 오면 천하 사람과 더불어 톡을 한다 라는 국기가 육도에도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미인계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당시의 실력자, 군주 이런 사람들을 유혹해서 나태하고 향락에 빠지게 한 다음 급습을 해서 무너뜨리는 유효적절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 일어났던 미인계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달기입니다. 미인계가 나쁘게 작동했던 사례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딸기가 아닙니다. 달기입니다. 달기는 은나라 주왕의 애첩이기도 했습니다. 이 달기는 악녀의 대명사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음란하고 악랄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 사례가 잘 사기 같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분이라고 하는 그 형벌을 만들어서 그 형벌이 어떤 사람, 말하자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정갈이나 독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리는 악리의 대명사인데, 또 한쪽에서는 바로 은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은나라를 알다시피 각골 문자의 나라입니다. 은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달기라고 하는 미인을 투입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인계의 하나의 고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의 사례가 초선입니다. 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미인계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하나죠. 양귀비, 왕수금 더불어서 4대 미인 중에 하나가 바로 초선인데, 이 초선이 삼국지에서 특히 그 후한말 군웅 활그 시절에 동탁이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집권자를 척살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합니다. 이 유방이 세웠던 한나라가 한 200년 가까이 되면서 나라가 거의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황제들의 무능과 황관들의 바로가 상당한 원인이기도 했죠. 그때 동탁이라고 하는 변방의 무장이 한나라의 조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장악하고 난 다음에 한나라의 수도가 당시에 함양이었는데, 그 함양에 들어온 이제 온갖 포악한 악정을 일삼습니다. 주지육림에 빠집니다. 이를 보다 못한 왕륜이라고 하는 후한말의 재상이 이 동탁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제거하는 방법을 고심 끝에 바로 초선이라고 하는 미인을 투입합니다. 그 초선은 다름 아닌 왕륜의 수양딸이기도 하고 애첩이기도 했습니다. 이 4대 미인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동탁이 보자마자 뿅 가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왕륜이 초선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바로 여포와 동탁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포는 상당히 싸움을 잘했던 장수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를 이간질해서 여포로 하여금 동탁을 척살하게 만듭니다. 미인계를 이용해서 성공한 또 다른 사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근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빠지왕과 탕찬입니다. 우리말로 백개왕이죠. 백마리 암탉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탕찬이 왕이라는 뜻이 아니고 저우융쾅이라는 사람입니다. 저우융쾅이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시진핑에 도전했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숙청을 당했던 사람이죠. 이 시진핑 쪽에서 저우융쾅을 숙청하면서 드러난 것이 바로 저우융캉의 여자관계였습니다. 너무 많은 여자를 건드려서 백개왕, 중국말로 빠지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를 저우융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자가 바로 탕찬이라고 하는 아주 이쁜 여자였습니다. 군 예술단 소속의 가수였습니다. 근데 이 탕찬은 저우융캉만 하고 논 것이 아니고 모든 웬만한 유력자랑 같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공공의 전부다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찬은 이 과정에서 당연히 중국의 유력 인사들을 접촉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첩보를 등문했을 것입니다. 그 등문한 첩보를 서방 측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지금 체포돼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 서방 정부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중국 당국이 밝히지 않아서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미인계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처럼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빛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인계는 하여튼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장이 일탈적인 행동이 또 새로운 정치적 격변을 가져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특히 남자들 늘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박사과정 때나 몇 가지 일화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박사과정 때 좀 교수가 깐깐하고 뭔가가 우리가 시험을
레포트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좀 궁색하고 곤란한 일이 발생하면 꼭 우리 도반들 중에서 불교에서는 같은 클래스메이트를 도반이라고 합니다. 그 도반들 중에서 이쁜 여학생을 골라서 그 교수에게 파견했습니다. 효과 100%였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민기가 일생생활에서도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언론사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자들 중에서 이쁜 여자를 특히 출입처에 보냅니다. 근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출입처 기관장들을 해서 좀 너수구레한 기관장이 있을 때 이쁜 출입 기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효과 만점이죠. 종종 특정도 터뜨린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민계는 우리 일상생활에 늘 주변에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 남성들, 특히 고위공직자나 사회적으로 오피니언 리드에 있는 사람은 늘 신경을 써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민계를 조심하자. 이 말을 끝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계의 어제와 민계의 역사,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민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꽃 튀기는 중국과 타이완의 민계의 대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